자, 목표의 중요성에 이제 내적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외적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저희 목표는 조직의 구성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 목표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는 조직 구성의 과업의 범위, 아까 얘기했습니다. 과업의 범위.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왔었죠? 의사결정, 또 동기부여 요인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 기준이 된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 기준이 된다.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직 목표는 조직화를 위한 합리성을 제공한다. 조직화를 위한 합리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제대로 합법화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화를 위한 합리성을 제공한다. 외부의 어떤 관계성에서 아무리 우수한 목표를 세우더라도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결국 합리적인 목표를 할 수 없죠. 상호 윈윈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목표는 올바른 조직 형태, 조직 구조의 적합성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조직의 형태, 그러니까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직의 형태가 달라지겠죠. 플랫폼 조직이 있겠고, 하이라키 조직이 있겠고, 뭐 거기다가 또 매트릭스 조직이 있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조직의 구조는 다양하게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조직의 구조의 적합성, 성과가 잘 나겠죠.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기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계층별로 보면 추상적인 거, 자, 이건 고위 최고 경영자 공식 목표, 그 다음에 중간관리 경영청 운영 목표, 그 다음에 일선 경영청은 자, 활동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장기고 여기는 단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 목표가 만들어지고 이게 다시 운영 목표가 되어서 이게 다시 활동 목표. 그래서 공식 목표, 운영 목표, 활동 목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은 조직은 복수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이게 여기서 흘러내려온 거지 구체화된 거지 이게 어떻게 뭐 딱딱 구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식 목표에서 세분화된 게 운영 목표고 운영 목표에 세분화된 게 또 활동 목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식 목표에 운영 목표에 활동 목표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공식 목표는 최고 경영청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조직의 현장, 연차 보고서, 방침 이런 부분을 밑에 활동 목표가 만들겠습니까? 하위 경영자들이 만들겠어요? 자, 조직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서술하고, 자, 조직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 등에 이에 속한다. 그래서 공식 목표 안에는 그 조직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디테일하게 세우는 것이 사실 공식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추상적이죠. 자, 추상적이고 측정이 어렵습니다. 자, 공식 목표는 목표 달성을 완료 시기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 목표는 목표의 그 내용이 명시됩니다.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설정된다면 공식 목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략과 전술이 되기 때문에. 자, 의학 산업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인 Merck and Company 뭐라 했습니까? 공식 목표를 주주의 부를 향상시킨다. 이게 뭐 측정 가능합니까? 없죠. 그 다음에 내적 외적 성장한다. 애매모호하죠. 그 다음에 회사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의학 기업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겠다. 또 메디를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지위를 향상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환자, 의사, 사회 고도의 기술과 높은 가치가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한다 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Merck and Company의 공식 목표랍니다. 의학회사. 자, 이런 것처럼 사명과 목적이 있고 추상적이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오피셜 골은 어떻습니까? 추상성이고, 자,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입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롱텀 골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측정 기준이나 시간 기준이 별로 없는 목표이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고 경영청이 책임을 지고요. 자, 이렇게 다음 중 공식 목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각 공식 목표, 운영 목표, 활동 목표에 대한 내용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래서 조직의 현장, 연차 보고서, 같이 조직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서술한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중간관리청이 많이 짜는 운영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퍼레이티브 골. 자,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동시에 이제 관리하겠다. 아래 위로 이제 샌드위치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중간관리 경영청은 중간 경영자로 하여금 원하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행동하게 하나. 목표 달성 시기를 정확하게 나타내거나 특정 시간, 특정선을 제공하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공식 목표도 어떤 특정 시간이나 그러니까 특정 방법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경영청에 대한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실제적인 활동 목표를 통해 추구되는 목표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공식 목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적인 활동 목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공식 목표보다는 구체성을 나누며 단기 목표, 장기 목표로 혼합된 성격을 갖고 있다. 어느 부분은 단기, 어느 부분은 장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장기 목표는 보통 5년 이상 목표가 걸리는 거고 단기 목표는 5년 이하 단기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연도별로 재정의되기도 하고, 자, 운영 목표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의 성과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죠. 좀 전년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환경적 추세의 어떤 예측이나 경쟁 기업의 어떤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지 터무니없이 어떤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운영 목표에 관련해서 피터 드러크가 뭐라고 했냐? 마케팅은 시장 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관계다. 혁신은 연구개발이나 기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목표다. 자, 이런 각각의 운영 목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운영 목표죠. 운영 목표. 마케팅, 수익, 물리적, 재무적, 인적, 생산성, 사회적 책임이 다 기업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영 목표인 거죠. 각각의 운영 목표가 물질이면 물질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형이 아닌 유형 자산을 어느 정도 성과 수준을 달성할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숫자로 측정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활동 목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이거는 운영 목표고, 이게 공식 목표면 여기보다 더 디테일하게 되지 않겠죠. 좀 추상적이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인적은 채용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구성을 채용하는데 여기서 인적 채용을 예를 들면 뭐 보조리 이상, 아니면 대조리 이상 몇 년을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을 토익 점수가 몇 점인 사람을 고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활동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활동 목표 나오네요. 오퍼레이셔널 골인데요. 자, 가장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을 띈다는 얘기는 아주 측정 가능하고 데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단기 목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단기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시간, 측정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런 게 없이 애매모호하게 되지 않는다. 하위 경영체에 대한 책임이다. 자, 활동 목표는요. 자체 행동 기준, 성과 기준, 달성 시기를 갖고 있다. 행동 기준, 그 다음에 성과 기준, 그 다음에 달성 기준 이런 걸 다 세운다 이거죠. 목표를 하위 경영자 조직 구성원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언제 달성할 것인지를 제시해 준다.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제 진행형으로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달성하고 마무리 지어라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운영 목표를 기초로 수립하게 된다. 자, 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운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운영 목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운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연히 공식 목표에 나왔죠. 다 연결돼서 활동이 세분화되고 디테일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인데요. 자, 계획. 자, 계획은 좀 더 목표를 더 세분화시킨 거죠. 조직이 정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나 과학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어떤 공식 목표가 있고 운영 목표가 있고 활동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밑에 다시 계획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공식 목표, 운영 목표, 활동 목표, 계획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획은 뭡니까?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가 없다. 플랜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 인적 자원을 잘 자원하고 배분해서 잘 인풋 대비 아웃풋 성과가 잘 나게끔 하는 부분이니까 나아가서 조직을 할 것인가 알 수 없다. 나아가 무엇을 조직할 것인가 알 수 없다. 계획이 없으면. 자, 계획은 자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인력을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 목표를 달성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하여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활동, 미래의 활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이게 뭡니까? 계획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제반 활동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제반 활동이 뭡니까? 전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하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 활동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 목표는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졌을 때 결국은 그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제반 활동을 조정하는 데 좋습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계획대로 실천되어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네, 맞죠? 자,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자, 계획이 없으면 아주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대응하기 위한 수단, 방향을 제시하고요. 좀 디테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영자가 목표 달성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경영자가 목표 달성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데 그 목표가 곧 세분화된 게 계획이니까 자, 인적 물적 자원의 제 자원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계획을 잘 못 세우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의 평가 기준이 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목표에서 나온 것이고 그 목표가 역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처럼 성과의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층별로 분류를 하면 전략, 운영 계획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어떤 전략이 최고 경영층에서 만들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운영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조직의 최상층 그렇죠 수준에서 계획이 수립된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조직 외에 구성원과의 관계를 계획을 대상으로 하는데 운영 계획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세웠던 전략적 계획을 어떻게 잘 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의 사명이 있으면 전략적 계획이 있고 전략적 계획 밑에 운영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전략적 계획은 최고 경영청, 그 다음에 중간 경영청이 담당하지만 운영 계획은 중간 경영청, 하위 경영청이 담당하다. 자, 행동별. 자, 그래서 계획의 유형을 보면 행동 계획별 분류가 있습니다. 행동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 자,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행동 계획,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플랜 중에도 액션 플랜. 자, 행동 계획.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계획은 잘 세우는데 실행력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는 액션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전반적인 계획이 조직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측면, 조직 계획에서 운영 계획의 하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운영 계획 위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부 계획, 운영 계획, 또 뭐가 있습니까? 활동 계획, 그죠? 네, 공식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개척변호 계획에서 운영 계획에서 하부 계획이 이 행동 계획이다 이 얘기네요. 자, 일시적 계획이 있고 상용 계획이 있다. 일시적 계획이 있고 상용 계획.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늘상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알겠습니다. 자, 조직의 목표 중에 운영 계획 안에 전략 계획이 있고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중간층하고 하위 경영층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최고 경영층하고 중간 경영층이 하고, 자, 그래서 운영 계획 밑에는 다시 뭐가 있어요? 자, 비반복적인 거는 일시적인 거고 반복적인 거는 상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상용적인 건 뭐가 있냐? 상용적인 계획 안에는 방침, 그 다음에 표준 운영 절차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과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일시적인 거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또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이기 때문에 예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계획이죠. 일시적인 계획. 자, 일시적인 계획은 조직의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해서 활동하는데 일시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반복되는 경우는 적은 경우에 일시적 계획 당시 세워서 빨리 이루고 끝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프로그램, 그렇죠?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 계획에 속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지침이 필요하다. 달성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단계는 무엇인가? 그죠? 이런 걸 참고해서 순서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일정은 계획은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추정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이 프로그램을 짰을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짜는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보다 더 짧습니다. 그죠?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하나의 논리가 제한되고 복잡성이 적은 일시적인 계획입니다. 프로그램과 관계를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기에 수행되어야 할 특정 활동에 필요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게 뭐라고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그럼 프로그램이 좀 위에 담겨 있으면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켜야 되고 또 달성하게끔 만들기 위한 게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일부, 프로그램의 특정 프로그램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는 자, 어떤 성공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명확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띄고 각 단계의 어떤 점검 사항이나 활동 관계 소요 시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일정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에 대한 몰입의 강화, 팀 전체 구성원의 정보 교환, 구성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합의 도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행률이 높아지겠죠. 맞죠? 자, 그래서 팀 경영자 자신의 구성에 대한 어떤 권한 명시 이게 잘 진행됐을 때 그 프로젝트를 단시일 내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돼요. 그죠? 위험 감수, 독창성의 제고 이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꼭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계획의 예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달라질 수 있죠. 조직 안에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 자원을 할당하는 규정한 일시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특정 조직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적 자원의 분배 방법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예산은 소요되는 재무적 자원의 한계를 경시하기 때문에 맞죠?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소요되는 재무적 자원의 한계를 명시하기 때문에 조직의 재회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통제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어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할당된 재무적 자원의 크기에 따라 조직 내에서 과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달라지겠네요. 자, 상용 계획입니다. 상용의 방침, 규칙, 규제가 있었죠. 조직의 목적 달성에서 반복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하고 다른 거죠. 프로그램하고는 조직의 지원 활동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반복되어 수행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판단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경영자 하여금 시간과 노력을 아껴 반복되어 발생하는 활동 분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방침, 표준 운영 절차, 그 다음에 규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자, 먼저 방침. 자, 상용적인 계획인데 경영자에게 의사결정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상용계획이 있다. 경제의 의사결정에 한때 한계를 제공한다. 맞죠? 경제는 조직의 문제 상황에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미 방침에 정해진 내용대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자, 신입사원 채용할 때 보세요. 대학 졸업자 방침을 세우면 그 범위 내에서 대학 졸업자 이상만 무조건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침이 자주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상용 계획이다. 자, 표준 운영 절차입니다. 자, 조직 구성원의 특정 상황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특정 행동을 규정하는 상용 계획이다. 이랬는데요. 표준 운영 절차는 방침보다는 더욱 상세히 기술을 떼어 따라야 할 단계별 절차를 규명하고 있다. 네. 한마디로 방침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특정 상황을 표준적인 기준에 따라 해결하도록 도움을 된다. 자, 반품 처리할 때 표준 운영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대로 딱딱딱 이렇게 실시하면 고객이 훨씬 더 만족하고 소비자 만족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반품 처리 절차, 표준 운영 절차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과 규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용 계획인데요. 자, 특정 행동을 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기술한 상용이 있을 수 있죠. 상용 계획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기술된 내용은 자, 규정하고 표준 운영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특정 상황 하에 취해야 될 어떤 단계를 명시하는 어떤 규칙과 규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끔 또 취하는 부분에서 어떤 규칙과 규제가 또 다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구역, 출근 시간 이런 부분이 수시로 좀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융계획 구역이도 출근 시간 이런 것도 규칙,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용 계획입니다. 어느 일시적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계획입니다. 자, 계획은 기간별로 분류가 되는데 자, 앞서 계층별로 전략계획, 운영계획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로 장기, 단기, 중기, 단기 되겠네요. 자, 장기는 단연 5년 이상 걸립니다. 5년 이상 그러다 상의 어떤 활동이 장기간에 걸쳐 수행돼야 할 수립 계획이다. 5년 이상. 중기는 당연히 1년에서 5년 이하 되겠죠. 단기는 당연히 1년 이하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조직의 중간층 내부에서 수행하는 계획이고 중기 계획에서 신제품 개발 계획을 3년으로 설정하였다면 3년 주기로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장기 계획이 미래의 불확실성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맞죠? 중기 계획은 불확실성이 적은 계획 기간에 수행해야 할 재반 활동을 계획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렇죠?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계획,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계획도 있지만 5년 이하의 중기 계획도 있다. 자, 그럼 단기 계획은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1차적으로 하위 경영자, 일반 관리자가 활동하는데 월간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월간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조직에서 단기 계획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여기에서 너무 집착하면 중기, 장기 계획을 강화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업의 전문 경영인을 드러났어요. 전문 경영을 드러났는데 이 전문 경영인의 인센티브가
그 해 한 해의 매출액에 관련되어서 인센티브가 결정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R&D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장 그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났다는 걸 증명해야 자기한테 많은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기, 중기의 어떤 계획적인 어떤 투자를 못하고 단기적인 어떤 목적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영자가 전문 경영인이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 본인의 월급은 엄청나게 뛰겠지만 기업의 가치 수준은 어떻습니까? 맥을 못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 적합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뭡니까? 컨티전시거든요. 한마디로 불확실성한 이 상황에 기존에 세워놨던 1년에 5년 이내에 5년 이상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워놔도 이 수시 때때로 시급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그 계획을 바꿔야지 그렇게 세웠다 해서 그걸 꼭 밀고 나가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됐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장점은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경우 위기관리에 필요한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환경의 동태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리를 개발하는 수준이다. 자, 그래서 다양한 설계적 기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설계결정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자, 상계획 수립입니다. 자, 일단 수립 시 점검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자, 각 단계별 상황에 어떤 결과를 처리할까 의문을 가지고 상황계획을 수립한다. 실행 과정 동안 명시한 사건이나 다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목표 달성 결과를 예측한다. 그래서 일단은 뭐랍니까? 각 단계별 상황에 결과를 처리할 의문을 적절한 상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적절한 상황 계획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상황 분석 알아놔야 됩니다. 그죠? 목표 설정, 지원 요인 및 장벽 요인 분석,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을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서 지원 요인 및 장비 요인을 분석해서 행동 과정을 선택한다. 자, 상황 분석은 어떻습니까? 조직 전체 또는 하위 단위가 설정한 목표를 그죠? 달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가? 인적 자원이 필요한가? 물적 자원이 필요한가? 기타 등등 직원들의 어떤 동기 유발이 필요한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동기가 부족한가? 그 다음에 현재 조직이 갖고 있는 능력을 분석함으로써 계획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조직 내 하위 부서 간의 개방된 의사결정을 통해 재무적 자료, 기타 통계 자료를 정보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보를 아래 위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 관리자 사이에 정보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겠죠. 네.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방금 했죠? 자원을 상황 분석하고 나면 그 내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정의 내리고 목표 설정에 맞는 지원 요인이 뭐고 장벽 요인이 뭔지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벽 요인을 해결하고 현재 나타나는 요인을 분석하고 미래 상황 문제를 통해서 피해를 예측한다. 행동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안 개발, 대안 평가, 적합한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지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계획 수립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었죠? 상황 분석, 목표 설정, 맞죠? 상황 분석, 목표 설정, 상황 분석 계획 수립 단계, 상황 분석,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지원 요인 및 장벽 요인, 그 다음에 실행 단계, 행동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효과적인 계획 수립 방법입니다. 자, 효과적인 계획 수립. 가능하면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조직에 이용되는 기존의 기법이나
시스템을 이용한다. 너무 빨리 계획이 바뀌면 구성원들이 잘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죠. 귀찮아. 사람이 변화를 엄청 싫어하는데 그 계획을 잘 따라오지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획 과정 중에 무슨 참여형 경쟁,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계획만 툭 던져주고 이대로 해라 라고 하면 그 계획을 짜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시를 받았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활동이 왜 수행돼야 하는지 하위 경험 충분한 의사 전달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획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단순화시켜야만 그걸 실행하기가 쉽지. 복잡하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할 때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너무 복잡하면 이게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단순화시켜야 한다. 자, 계획은 유연성입니다. 아주 그죠? 한번 세워졌다 해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이 상황에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된다. 유기적이어야 된다.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맞죠? 실행된 활동을 계속 감시해야 된다. 이를 통해 하위인사라는 그죠? 무엇을 달성했는지를 인지시키고 정확히 수행해야 될 계획을 실행하는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실행 활동을 계속 감시하지 않으면 결국 처음에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계획 수립의 장애 요인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가 환경,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죠. 환경이 불안정하고 복잡한 경우 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어렵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해가다 보니까 그 세웠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설정 목표에 대한 반발심, 맞죠? 목표를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을 틀기가 쉽지 않죠. 실패에 대한 공포, 해당 조직에 대한 지식, 어떤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 나 모르는 내용이다. 왜 모르는 걸 가지고 나보고 하라고 하느냐. 이건 내 전공도 아니다.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도 있고요. 부적절한 보상 시스템. 자, 내가 이런 새로운 계획을 잘 실행에 옮겼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죠. 부적절한 보상 시스템. 자, 그래서 변화에 대한 반발심.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미신 변화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있겠다. 내 위치 내 그대로 있을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시간과 비용의 어떤 제약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 수립 시 장애 해결 방법은 뭐냐? 앞서 윤리적 조직 윤리, 강령 윤리 행동 이게 되려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려면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했죠. 볼까요? 상위 경영층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하려면 재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공식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 의사결정, 계획 수립에서 전략의 의도와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참여자가 명확히 알도록 의사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참여 증진, 그죠? 계획 수립에 많이 동참할수록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또 수정, 예측지 못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정말 중요하죠. 네. 자, 조직의 구성원은 더 하위의 성공 실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원들이 서로 간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계획을 세우면 결국은 그 계획이 실행에 잘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어떤 활동 계획 목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업도 경영할 때 그게 애매모호하면 실행이 어렵겠죠. 아주 구체성을 띠면서 계획이 구체성을 띌 때 계획이 훨씬 더 단순화될 때 실행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